저기 예비 후보신가요? 아니면 후보로 확정되셨나요? 예비 후보입니다. 아, 아직 예비 후보입니까? 경선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남양주 갑. 네. 지금 그 경선은 그러면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9일,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아, 그렇군요. 아, 네. 이건 여론조사 날짜도 미리 예고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몇 명이서 합니까? 2명이 합니다. 둘. 우리 유 후보님하고 또 다른 한 사람하고.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윤학준 후보님은 여기 보니까 장군이라고 써 있는데. 군 출신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1975년도 해군사관학교 입교해서 79년도 해병 소율인권 해가지고 2011년 10월까지 37년간 해병대에서 생활하고 해병대? 예, 마지막 보직은 해병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 해병대 사령관이면은 별이 몇 개인가요? 3개입니다. 아, 중장? 예.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네, 해병대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구나. 지금 해병대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해군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 많은 부분을 이제 독립을 했죠. 그게 2011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네네. 그때 이제 정미경 전 의원이 발의를 해서, 법이 통과돼서 이제 해병대의 인사권, 네네. 예산권, 네. 군수권을 이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해군으로부터는 뭐 법무, 검찰, 네. 의무 이런 거 지원을 받고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군 총장이 전체를 검열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 해병대보다 네. 저희 대한민국 해병대가 훨씬 더 권한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독자적인 작전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행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하나 더 들면 네. 미국 해병대는 예산권이 없어요. 미 해군성 장관이 그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법이 통과한 후로 해병대가 바로 뭐 해군본부를 거치지만 국방부로 바로 예산 상정을. 그 해병대 사령부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아, 화성에요? 예. 그 김포에서 강화도 가다 보면 해병대 사령부 있잖아요. 거기는 그건 사단입니다. 그건 사단입니까? 예, 예. 저 포항에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단입니다. 제주도에도 있고. 그건 여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저희가 그렇게 인구가 병력이 많은 부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포항하고 김포에 그러니까 동쪽, 서쪽을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또 도서 방어가 전문이니까 이제 백령도 연평도 쪽에 유여단 연평부대, 그다음에 제주도에 또 이제 여단, 요 정도 교육훈련단 또 별도로 포항에 있고. 그렇군요. 그 정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 해병대를 전체를 지휘하는 이제 해병대 사령관 삼성 장군 출신의 우리 윤학준 후보, 경기도 남양주갑. 지금 예비 후보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전부 100% 해병대로 간다고 그러던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 옛날에? 네, 옛날에 그 역사가 6.25 전쟁 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제주도 4.3 사건 났잖아요. 그래요. 그 전에. 네.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병력이 그때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진압을 하러 들어가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쪽 있다 보니까 좌쪽 우쪽에 계속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하루 밤에는 빨갱이들이 낮에는 경찰들이 와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때 그러니까 해병대 병기수로 3사기 1200명씩 지원을 했어요. 그분들이 일주일씩 훈련을 받고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주도가 해병대 출신들이 많이 징집이 많이 생겼고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알겠어요. 예. 그 해병대는 기수가 엄청 세던데요. 그거 왜 그래요? 지금 가장 군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기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제대하고 나서 사회에서 만나도 해병대다 그러면은 뭐 경례도 붙이고 막 그러던데 몇 기입니다 하고. 그게
저도 현역 생활 37년 동안 하면서 네.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답이 예. 뭔가. 해병대가 이렇게 예비역 돼서도 단결하고 뭉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네. 근데 결국은 그런 해병 정신, 그 다음에 기수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도 그 현역 사령관 할 때 국방부 장관한테, 야, 너네는 왜 매일 그러고 다녀? 그러고 이제 지책도 받고 그랬는데, 네.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훈련하는 걸 이렇게 제가 따라다녀 본 적이 있어요. 다 봤더니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해병을 외치기 시작해가지고 잘 때까지 모르긴 몰라도 한 1000번은 외치지 않을까요? 해병. 예. 밥 먹을 때도 해병, 턱걸이 할 때도 해병. 예, 무조건 인사할 때도 해병 막. 예. 그렇게 그냥 정말 강군으로 키우려고. 예. 아, 그렇구나. 예. 알겠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서 예. 9.19 군사합의가 예. 덜컹 네. 그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예. 그러면서 서해 오도를 비롯한 서해 방어에 심각한 허점이 뚫렸다. 근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 방어나 이거는 이제 해병대가 주 작전을 하는 대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모 해병대 사령관이 예. 현재 현역으로 있는 사령관이 예. 그 9.19 군사합의라면은 우리가 도저히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뭐 자유파 국민들이 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고 막 했는데 또 본인은 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또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꼬리를 감추는 바람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하여튼 사정은 정황은 이해가 돼요. 이 정권에서 어쨌든 현역으로 있는 사령관이 함부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윤학준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9.19 합의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3년간 지금 우리 군 안보, 특히 해병대 전력이 어느 정도로 강화 또는 약화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배경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예.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났잖아요.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현역 사령관이었습니다. 네. 저는 북한 땅의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포를 쏜 사람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6월 15일 날 이제 소북 도서 방어사령부가 창설이 됐어요. 해병대 사령을 겸직하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국방부 청와대에서 병력을 1000명을 증가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평화가 온다는 조건으로 3000명을 줄이기로 했던 걸 백지화시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4000명이 늘어난 셈이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무기 장비를 투입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격 헬기, 네. 그 다음에 다연장포 이런 것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백령도 연평도를 보면 천지개벽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지를 잘 해왔는데 그 9.19 군사 합의가 되면서 가장 큰 대표적으로 하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네. 그러니까 전투기나 헬기 마찬가지로 서쪽에서는 20km, 동쪽에서는 40km 이내에 못 뜨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백령도 끝에서 장산곳까지 20km가 안 됩니다. 18km, 아주 긴 것은 18km, 짧은 것은 16km인데 그러면 백령도에 배치된 공격 헬기가 뜨는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헬기를 다 철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백령도 쪽에 있는? 그거는 철수시키면 더 안 되죠. 군사합의를 파기를 해야죠. 예. 그래야, 예. 9.19를 파괴해야 된다? 그럼요. 그걸 바꿔야지. 그리고 당장. 그런데 9.19 군사합의에 도장 찍은 사람이 송영무잖아요. 네. 그 해군 총참모장 지낸 사람이죠. 네, 참모총장. 참모총장 지낸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어요? 도장 찍는 순간 백령도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를?
그런데 그러니까 잘 시켜야죠. 장관을 아무나 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뭐 아무것도 맞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시켜서는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한 7년 선배인데 예. 그 감히 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만 아니 그 사람 무식한 건 맞아요. 예.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제 그때 9.19 군사 합의하면서 네. 그때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던 얘기죠. 평화 어로구역 만든다고. 그랬죠. 그거 장관 뭐 국방부 장관부터 무슨 뭐 관련 장관들이 백령도 가서 그 어민들을 설득을 하려고 간담회를 한다고 갔잖아요. 네. 그게 무슨 설득입니까? 그게 강압이지. 그 어민들 대표들이 나와서 그 대표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도 꽃게철 되면 네. 중국 그 어선들이 새카맣게 와서 붙어 있습니다. 꽃게를 잡아가요. 우리 어민들이 사실은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어민들이 어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농토가 더 많습니다. 개간된 농토가. 예. 그건 왜 그래요? 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렇죠. 아하.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그 중국 애들 어부들의 그 그물코가 네. 모기장 많았어요. 촘촘하구나. 예. 예. 그러니까 치어 요만한 새끼도 없어요. 왜? 아하. 걔네들이 내년에 이쪽으로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데 그렇지. 장담이 예. 없어요. 걔네는 어장 관리를 그럼요. 할 게 아니라 네. 어장 약탈을 해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평화 어로구역을 만들었다. 그럼 더 많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싹쓸이 할 그래요, 건데. 그래요. 예. 그러면 고기 하나도 못 잡으면 제 생각엔 우리 어민들 백령도에 살 만한 그 생계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오면 육지로 나와요. 그럼 점점점 저게 그렇죠. 이제 뭐 북한이 더 예. 잡아먹기 쉽게. 그럼 이제 거기 뭐 군인하고 주민수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주민들이 빠져나오면 국민 없는 군인이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오겠죠. 그러면 김정은이한테 서북 오게 돼서 상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예. 예. 그럼 인천이 이제 위협을 받습니다. 예. 그러다가 수도권 위협을 받는 거죠. 예. 윤학준 장군님, 낯익은 이름 기억나네요. 그러셨는데, 그, 6.25 전쟁 후 최초로 북한에다가 직접 포를 쏘라고 명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때 그 겁나지 않으셨어요? 포 쏘면은 확전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혹시 안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보고를 받고, 예. 포탄이 수없이 떨어지는 보고를 받고, 사실은 저도 그게 오바르기를 바랬습니다. 다른 데서 잘못 보고가 됐기를. 북한 예. 애들이 딴 데 쐈는데 예. 잘못 떨어졌다고? 아니면 우리 애들이 이제 훈련하다가 잘못 쏜. 오발탄이 되거나. 예. 그러면 뭐 이제 사고가 나서 감당 못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를 사실은 마음으로 바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에서 쏜 방사포였어요. 방사포 크기가 그 대표님보다 키 큽니다. 그만한 크기가. 구경이 뭐 400mm 뭐 이러면 이 정도 되잖아요. 구경은 그러니까 큰 어마어마하게 예. 그게 다연장포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포들이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이제 사격 준비 지시를 해놓고 네. 부대장한테 그때 부대장이 지금 제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사격 지시를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고민이 됐죠. 네. 맨 처음 고민했던 거는 옛날 6.25 전쟁 때 한강대교를 폭파한 공병 책임자가 사형당했어요, 정시에. 예. 그럼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나도 잘못 판단하면 사형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사형당하면 가족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살고, 뭔데.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나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쏴서 이 6.25 전쟁, 제2의 6.25 전쟁 나면 어떡할 거야. 저 3차 세계대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예. 총 한 방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그럼요. 거니까. 예,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뭐 한편으로는, 야, 지금까지 6.25 전쟁 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당해서 왜 우린 당하고만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은 한번 쏘는 것으로 결심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모들의 조언을 좀 구할까. 앞에 쭉 앉아있는 참모들이 쭉 뭐 한심해 안에 구할까 그랬는데, 보니까 그 중에 나이도 제가 많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뭐, 이제 부대장이 사격 준비 완료됐다. 그래서
쏴! 하고 한마디, 웬마디로 해서 쐈습니다. 아. 예, 그때 사실은 뭐 6.25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누구도 그거를 해라 마라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 이른바 선창 후계로 한 겁니까? 먼저 조치 취하고 나서 후 보고 한 겁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동영상 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 예, 국방부 합참, 뭐 그렇지. 청와대 다 보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대통령도, 그러니까 안보실도, 청와대 그렇죠. 안보실도, 예, 국방장관도, 예. 합참의장도, 예. 해군 참모총장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직접 사격 명령을 내릴 사격 명령권자는 우리 저죠. 사령관이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예.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또 저한테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뭐 손조치 후보고 개념인데 네. 이미 벌써 뭐 조치한 내용은 다 그렇지. 동시에 거의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고독한 결단을 혼자서 내렸다. 네.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저쪽 장산고 쪽으로 날아갔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 그 원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저쪽에 사격하는 그렇지. 곳을 원점 타격. 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원점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 장비라는 게 24시간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그것도 휴동하는 시간이 있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못 찾아가면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쏠 것인가 미리 계획돼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한박도 아까 그래요. 질문하신 예. 부분에 한박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역 사령관이 작년 국정감사 때 뭐 계획하고 있다. 사격 계획 자기 사람들한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적이 나타나면 적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방어 준비도 하는 거고. 네. 그런 것처럼 작전 계획에 우리가 원점을 못 찾았을 때는 어디에 사격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는 이제 무도라는 섬이었는데 뭐 지금은 다 오픈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사격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 그 쪽에 있는 그렇죠. 무도라고 하는 섬. 예. 거기는 뭐 민간인 없고 군사 기지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 저희도 이제 그 사격을 대응할 만큼 사격을 했습니다. 예. 그 전과는 확인이 됐습니까? 저희는 이제 2명이 전사했고 16명이 다쳤고 그쪽은 나중에 뭐 여러치 정보 계통으로 또 탈북자 계통으로 미국의 아시아 방송 계통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사망을 했고 30명 정도 부상당했다. 그런 증언들도 뉴스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격을 했잖아요. 쐈잖아요. 미리 그 작전에 따라서 무도를 쐈어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다시 대응을 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 그렇죠. 그 순간 하고 쐈습니다 하고 보고가 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대응이 있냐 없냐 이것까지 기다리는데 그저 한 1, 2분 정도 걸립니까? 한 10분 정도 걸립니까? 그런 거 정확한 제가 얼마 전에 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꽤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네 더 사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사격을 하고 2차 사격이 와서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 원점을 찾아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점에 사격을 했죠. 그쪽에 그 북에서 어쨌든 다시 2차 대응을 했네요. 그때는 원점 확인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원점 사격을 다시 했어요. 그때 그 원점 사격으로 저쪽을 굉장히 많이 파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진치들이 잘 돼 있어요. 그 쉘터가 돼 있어서 사격을 때리고 이제 막 때리고 저희도 거의 같은 시간에 막 이제 때렸는데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은 그 직접적인 피해가 얼마 있었는지는 그건 확인이 안 된다. 정확하게 원점 타격은 했다.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더 이상의 도발이 없어서 종료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날은 제가 21시 반, 22시, 그러니까 밤 10시 전에 종교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연평도를 들어갔습니다. 사실 연평도 들어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야, 내가 헬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김정은이가 저를 살려두겠나 하는 마음에 사실 고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쏴하는 지휘는 어디서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포항 부대에 작전 지도 갔다가 거기서 했죠. 포항에서 화상으로 다 이거 보고 한 거군요. 그 다음날 연평도는 포항에서 헬기 띄워서 이제 연평도까지. 그게 일단락 상황이 되고 2차 사격까지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어디로 왔냐면 이제 사령부로 들어와서 사령 상황 종결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합참회장한테 내일 연평도 출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갔는데.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야, 근데 이 헬기를 타고 갔는데 저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참모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데려가야 되나 한 고민. 걔네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사실은. 같이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아침에 회의 가서 너 방탄보 입고 따라와 이제. 그래서 이제 헬기를 띄워서 가는데 야, 이게 정말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헬기가 취약하죠. 저쪽이 쏘고 나면. 그러면 저희가 뭐 헬기는 자체는 거의 그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사격을 안 해서 연평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전쟁터구나. 그 조그만 섬에 아직도 연기가 나거든요. 몽창 다 탔고. 그 다음에 헬기장에 내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포, 뭐 탄피 이런 게 막 늘어져 있고. 뭐 화장실은 뭐 위에 지붕이 뚫려 있고 막 그런 정도로 아주 정말 전쟁이 참혹하구나 하는 걸 저도 그때 정말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 후보님도 그 헬기 타고 갈 때는 방탄복 다 입고. 그럼요. 혹시 유서도 써놓고 오셨어요? 그 유서는 안 써놨고요. 그 마음의 정리를 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하면서 그랬더니 잘해준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해준 사람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미안하다. 혹시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너네들한테 잘해줄게. 특히 그 많이 혼내는 참모들 있잖아요. 정말 나더라고요. 그 마음을 연평도 도착할 때까지 갖고 갔었습니다. 참, 그래요. 오늘 윤학준 예비 후보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윤학준 예비 후보. 사실은 뭐 그냥 윤학준 장군 그러면은 또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남양주 갑은 어디 고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13대째 한 400년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계임은 이 군인의 길과 정치의 길이 좀 많이 다를 텐데요. 그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 됐어요? 이제 2년 전 당협위원장, 4년 전에 이제 한번 공천 신청을 냈다 떨어졌고요.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한 거는 2년 전에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시작.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하들 16명이 다쳤어요. 뭐 전사한 2명에 대한 이제 충분한 그 보상 이런 게 이루어졌지만 그 16명에 대한 것들은 그때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네들이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포상을 해줘야지 군의 사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전투에 참가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전역을 해서 해병대 전후에 총재도 하면서 이때쯤이면 이게 해결될 수 있겠지 이런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 남은 임무가 얘네들의 그거를 명예회복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치를 해서 직접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게 정말 직접적인 동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에 가서 고향에 가서 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현안 문제들도 보이고 그래서 또 오랫동안 거기가 16년 동안 4번 다 이제 계속 진보 쪽에서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선후배들도 이제 고향 사람에 대한 그 목마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복합 요소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현역이 누구예요? 지금 조웅천 의원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
영 그 자기하고 안 어울리는 동네 가갖고서 좀 고생 좀 하던데. 정신 좀 차려야죠. 자, 윤학준 파이팅 꼭 당선되어서 쏴 정신 불태우세요. 야, 이게 쏴 하는 거, 쏴 정신이라고 이제 유행어가 될 것 같으네요. 예, 오늘 우리 윤학준 후보와, 예, 후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더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음에 뭐, 예, 국회에 들어가시면, 좀 따로 좀 모시고, 이런 그 해병대 정신, 또, 직접 쏴를 명령했던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네.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저도 자주 보는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험하게 다뤄도 군인들이 마지막 겨누고 있는 곳은 북한입니다. 총뿌린 북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기 북돋아 주십시오. 그리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힘내서 빨리 종식되기를 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군인답게 끝마침을 짧게 아주 굵게 하셨네요. 명함 드리고 명함도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